자, 사구체 신령. 사구체란 신장의 피질, 그러니까 바깥 부분에 있는, 예, 그, 이제, 보만 주머니라고 하는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실타래 모양의 모세혈관이에요. 이게 깔때기 모양으로 쫙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게 꽉 들어있죠. 예, 그래서 그 보만 주머니에 얘가 이제 그 세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신장으로 들어온 혈액을 이렇게 이 모세혈관으로 딱 된 깔때기처럼 생긴 이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물과 전해질 각종 노폐물 이런 것들을 보만 주머니 속에다 쑥 이렇게 분비를 시켜주면은 그 안에서 나갈 거는 나가고 다시 흡수될 건 흡수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 글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글러서 나갈 건 나가게 하고 들어갈 건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에 뭐가 생겨?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본래 역할의 기능인 여과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과되지 않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과를 안 해야 될 여과를 해야 될 거를 못하고 또 여과를 안 해도 될 거는 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혈액세포와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새어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은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어떻다? 예, 건강한 사람에게 발병하고 어린이나 젊은 연령층에 발생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갑자기 추위를 타거나 제가 아시는 분이 몽골의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몽골은요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바람이 없으니까 몽골에 제가 가보니까 바람이 없어요. 그럼 어떠냐면 가만히 있는데 뭐가 몸이 오싹하게 알고 보면은 몸 안에 장기가 얼어가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가지고 이거 신장을 확 망가뜨렸더라고. 그리고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돌도 많이 생기고 어떤 그 할아버지는 뭐가 춥노 하나도 안 춥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뼈 안에 있는 골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얼어갖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데는요, 굉장히 선교지에 되게 추운 곳은요, 이런 이 사구체나 이런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근데 주로 이제 급성은 어린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너무 과로했을 때나 혹은 너무 이제 그 습할 때, 몸에 안에 습이 많을 때, 근데 만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자가 면역성.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하고 연결되는 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이 이제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장기를 공격하는데 뭐부터? 사구체. 왜 그러냐? 우리 몸에 독소를 거르는 장기가 폐, 간, 신장, 대장 그러잖아요. 폐는 공기, 간은 종합, 또 신장은 혈액, 또 대장은 뭐 합니까? 예, 고체를 부르죠. 근데 그런 장기들이 특징이 뭐냐면 많은 독소를 만나게 돼 있어요. 특히 사구체 같은 경우에도 혈액을 통해서 이게 들어왔을 때 많은 독소들이 혈액 안에 특히나 사람마다 다 다르죠. 독소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구체가 그 독소를 만나게 되는데 몸 전체로 돌아다니는 염증 세포가 그 염증은 아니야. 근데 염증을 만들 수 있는 세포죠. 돌아다니다가 잘 만났다. 그리고 엄청 피곤해서 자생력이 떨어져 있을 때 잠을 많이 못 자거나 많이 피곤해 있으면 혈액이 좀 탁해지잖아요. 그럴 때 잘 생깁니다. 근데 이제 만성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성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상 사구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정상 사구체는 자, 상피층과 내피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생겼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쫙 안에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모양이 흐트러지게 되죠. 무너지죠. 그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렇죠? 위에 이렇게 예쁘게 돼 있던 것들이 망가지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혈관이 거의 막혀가지고 진행이 돼버리면 이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다음에 보시면요. 원인을 보면은 특정한 세균인 연쇄상 구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신장 사교체를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계가 또 그러면 또 그 애들이 들어오면 면역계 가만 안 있죠. 그렇죠? 막 싸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이기면 이제 이겨내지만
이기지 못하면 염증이 이제 일종의 염증도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뭐라 그러죠? 그 빨간 신호등이죠, 그렇죠? 내가 여기가 좀 약해, 나를 좀 도와줘야 돼. 이거보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좀 도와줘 하는 빨간 신호등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만성 사고체 신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역계의 비정상적인 반응, 자가 면역 반응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곤란하죠. 예,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자기 세포가 망가지고 사구체가 제대로 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구체 신염의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부종이 얼굴에 생기게 되면서 얼굴, 특히 눈 주변이 아시죠? 눈 주변이 그 눈 밑에가 신장인 거, 그렇죠? 그래서 눈 주변에 이제 이렇게 그 부은 게 나타나고 눈밑이 시커매. 그리고 혈뇨, 단백뇨, 호흡곤란, 쇠약감, 그다음에 식욕 저하 등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비실비실해요. 신장은요, 생명지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장이 건강해야지 사람이 힘이 나고, 남자분들 정력 딸린다, 뭐 힘 딸린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의원에 가서 약 지어달라면 다 신장 좋아지는 걸 지어줍니다. 우리가 산삼이 이렇게 힘이 난다 할 때 산삼이 제일 먼저 어디에 좋은 거예요? 신장, 간 신장의 특효가 산삼. 아,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신장은 우리의 사람의 뭘 잡고 있다? 힘을 잡고 있다. 힘. 사람이 여기 허리에 있다죠. 힘이 허리에 있다, 그죠? 힘이 허리에 있다 할 때 그 힘의 허리가 신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거를,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시들시들하죠. 예. 그 다음에 합병증으로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더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장 나쁘면 혈압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만성 사구체 신염의 또 진단 기준을 보면은 급성 사구체 신염이 발생한 후에 낫지 않고 1년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급성 사구체 신염의 증세는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1년 이상 소변에 이상이 나타날 때, 이게 서서히 망가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오른쪽에 보세요. 엄청나죠? 지금 콩팥 모양의 콩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히 쓸 수 없는. 네. 완전 쓸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되면은 이 만성화가 되면은 만성 신부전까지 오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혈액 투석이. 암 환자보다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에요. 암 환자분들은 처음에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을 때 너무 힘드시지만 회복하시게 되면 이제 또 저는 그 암 환자분들이 회복해서 완치 판정 받은 분들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신장은 망가지면은 참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장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신장이 좀 안 좋고 잘 붓고 이렇게 다이어트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붓기가 잘 안 빠지고 이런 분들 제가 신장부터 망가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신장에 해로운 음식 먹지 마라. 이런 얘기 제가 늘 하는데, 사구체 신염의 영양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산화제가 많이 필요하다. 자, 지난번에 공부할 때 신장이 보유하려고 하는 항산화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타카로틴이라고 했죠, 그렇죠?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제가 면역계 지원에 중요한 물질이고 독성 물질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 독성이 계속 이렇게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미강 유래 다당체, 음지버섯 균산체 다 이면푸드 X에 들어있고, 프로바이오틱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프로바이오틱스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몸속에 많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부까지 바르게 된 암과 박해,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 사람은 장내 균총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일단 장이 깨끗해지고 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깨끗한 피가 흡수가 되죠, 그렇죠? 아시죠? 소장에서 피가 그 음식이 흡수되면서 피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피 중에서
간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간과 비장으로 문맥을 통해서 타고 가고 몸 전체 혈액으로 싹 흡수가 되면서 그 혈액이 간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으냐에 따라서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장이 좋게 되면은 뭐가 간과 신장이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장님. 예. 그래서 그다음에 예, 식이요법을 보겠습니다.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을 때는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치나 절임식품에 이런 장아찌, 젓갈 같은 거 이런 거 안 먹는 게 좋고요. 햄, 소세지, 어묵 같은 이런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있는 거나 화학 조미료, 미온 이런 거 안 쓰는 게 좋고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2차술 미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차술이 뭐예요? 그 작은 스푼이요. 작은 티스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 1g, 3분의 1 티스푼인데 이것은 간장 5g, 고추장, 된장 10g과 같은 양의 나트륨 400mg을 포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딱 맞춰가지고 먹는 게 좋고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나트륨 섭취 너무 많으면 안 좋다. 그다음에 소변량이 작고 요독증이 생겼을 때, 요산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요독증이 생겼을 때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 특히 어떤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제한해야 됩니다. 만성질환이면서 요독증은 없을 때는 또 식물성 고단백 식사가 좋아요. 요독증이란 것이 만성 사구체 신년 말기에 소변으로 배출돼야 될 대사 노폐물, 특히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노폐물 같은 경우에 혈액에 남아서 이게 남아있으면 신경 손상을 입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막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입냄새, 그 고기 썩은 냄새, 식욕 감퇴 이런 게 막 일어나면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없을 때에는 요독증이 없을 때에는 단백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소변량이 적거나 이뇨제를 복용할 때는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좋다. 왜? 이뇨제를 복용하게 되면 억지로 물을 빼내기 때문에 억지로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경계가 또 필요한 영양소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에 실조증이 생기게 되고 혈액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맞춰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비타민 B군, 효모에 많이 들어있죠. 혹은 콩이나 계란, 노른자, 전공, 통곡류, 배야, 버섯, 채소, 과일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이 비타민 B군 굉장히 중요하다. 왜? 수분 보유를 감소시켜준다는 뭐냐면 이렇게 붓기가 빠진다. 그래서 필요 없는 수분, 쓸데없는 수분, 고인물은 썩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쓸데없는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 들어가서 비타민 A가 되죠. 그렇죠? 예. 요거는 요도 점막의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항산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간이나 생선, 간류, 시금치, 당근 같은 독항체 채소를 먹는다 그랬는데 저는 간이나 생선, 간류, 뭐 오메가3 정도 작은 물고기에서 먹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저는 녹황색 채소를 집중해서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소변의 산도를 올려주니까 세균 번식 억제되고 방광염 할 때도 배우셨죠? 네, 그래서 방광염 예방이 좋고 생채소가 좋다. 생채소가. 요즘에 생채소 밭에서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도 저희 신우댁에서 밭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많이 줘갖고 오늘 저녁에도 그 상추 샐러드 생샐러드 해서 이런 거 파프리카 같은 거 넣어가지고인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게 좋다. 야채,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 그럼 과일하고 야채 중에서 뭐가 좋냐? 야채가 더 좋죠. 과일도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에 드시게 되면 굉장히 피가 맑아지고 좋겠죠. 자, 비타민 C나 셀렌 등의 항산화제가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니까 휴젠푸드 같은 거 굉장히 좋고요. 미네랄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칼슘, 마그네슘 섭취가 필요하고 울군, 크랜베리 등 신체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독소 배출을 도우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울군 같은 경우에 자양강장 효과가 있죠. 그렇죠?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고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 해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고 신장의 독소 정화 작용에 부담을 덜어준다. 왜? 그렇죠? 간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간과 신장은 형제 장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간, 심, 비패, 신 할 때 이 신 다음이 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장기는 형제 장기거든요. 서로 독소를 배출하는데 굉장한
예, 한쪽이 안 좋으면 간이 안 좋은 사람 원래 신장도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산삼이 간 신장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예, 형제장기죠. 논이 우리 한약비책에 들어있는 논이 항염, 항균, 통증 완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이 굉장히 좋고 소변량이 너무 작을 때 뭐 나는 수분 섭취는 많이 했는데 소변이 작아 그렇게 될 때는 일단 수분 섭취량을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4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하는데 교과서에는 수분 섭취량이 차, 우유, 국 뭐 이렇게 쭉 돼 있지만 차나 우유나 국이나 이런 주스 이런 거는 많이 드시길 권하지 않습니다. 왜? 예,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특히 우유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요, 주로 알칼리 이온수를 많이 드시고, 이제 과일을 집에서 직접 하는 과일, 이런 거 드시길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 수분 섭취량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음, 그냥 음료라 해가지고 또 콜라 사이다 이러면 완전 이거는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산성, 그런 탄산 그런 거는 먹지 말고, 예, 알칼리 이온수나 예, 몸에 좀 고로쇠물 이런 거 사람들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뭐 그다음에 수세미물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 거 차라리 그게 낫지. 예, 이런 시중에 파는 음료수는 절대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혈액을 더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 그 신장에 충격이 갑니다. 그래서 동물성 제가 정말 꼭 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그 탄수화물, 그러니까 케이크나 생크림 발라가지고 뭐 달달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커피 이런 거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적입니다. 네, 네, 신장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드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는 장내 균총 정상을 통해서 장 면역이 올라가니까 신체 또 다른 기관인 이 장이 좋아지면 간과 신장으로 가는 독소가 줄어드니까 부담이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DNA를 보면요. D에는 사고체 신념에 좋은 D는요. 무엇보다 산삼배양은 생식이 최고입니다. 생식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는 알칼리 이온수가 안 들어갔는데 알칼리 이온수도 예, 1단, 2단을 드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뷰티 생식 안에는 베리류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베리류는요. 그 요독증이나 요산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베리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뷰티 생식 넣었고요. 유산균 장에 좋기 때문에 장에 좋으니까 독소가 덜 괴롭힌다. 간과 신장을 그래서 좋고요. 효소환을 왜 넣냐면은 효소는 독소를 완전히 분해해서 배설하는데 굉장히 일등 공신이고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하는데도 굉장히 일등 공신이기 때문에 유산균과 효소는 마이크로바이옴, 효소 이것들은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생명력 유지하는 1등 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균과 효소와는요 건강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다 드셔야 돼요. 그러면 효소환에만 효소가 있나? 아니요. 어디에 효소가 있나요? 생음식인 생식. 그래서 저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생식을 생명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생명식인 산삼배양의 생식이나 뷰티 생식,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바이옴인 유산균, 그 다음에 또 일반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일반 식사할 때는 효소환을 꼭 드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 우리 해조 칼슘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인, 붕소, 망간, 또 요오드, 뭐 아연 다 이렇게 바다 미네랄이 들어있으면서 흡수가 잘 되게 99.99 흡수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비타민 C가 소변의 산도를 조절해서 세균 감염을 막으니까 좋다 그랬고요. 오메가3 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이뮨푸드 X 면역을 올리기 때문에 특히나 만성 사부제 신염도 마찬가지고 흡성도 마찬가지지만 예, 다 면역이 정상화가 돼야 돼요. 급성 사고체 신염은 면역을 올려줘야 되고 만성 사고체 신염은 면역을 정상화시켜줘야 됩니다. 이뮨푸드 X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죠? 예, 놀라운 거죠. 조절이 가능하다. 낮은 것은 올려주고 예민한 것은 낮춰주고 언밸런스한 것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이뮨푸드 X. 그 다음에 울금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간 건강, 밀크시슬 이런 거 들어있는 간 건강. 그 다음에 그래서 간에 해독이 잘 되니까 신장도 좋고 논이가 들어있으면서 예, 그 이게 신장이 사실은 한의학적으로 신장은 뼈와 연관되어 있고 또 신장은 귀, 청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간은 근육과 연결되어 있고 근육과 연결된 간은 또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 뼈, 귀, 청력, 그 다음에 간, 근육, 시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활력비책 어디에 좋나요? 관절에 좋죠, 그렇죠? 또 뇌에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예, 굉장히 서로 뭐가 된다? 시너지가 있다. 네. 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힘이 없으니까 활력비책 물에 섞어가지고 잠, 당기 차로 드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